안녕하십니까. 한자어를 나누고 또 쪼개서 공부하는 분석 한자어 65번째, 6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한자어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 삼풍백화점이라고 있네요.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죠. 붕괴 사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대단히 큰 사고였는데요. 95년도 6월 29일 날 발생했던 사건인데 벌써 한 22년 됐나요? 예, 22년 됐습니다. 자, 멀쩡한 건물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요. 자, 오늘 공부할 한자어는 바로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 그래서 붕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붕괴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한 글자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너질 붕. 자, 무너질 붕을 왜 이런 글자로 표현했을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산입니다. 예, 산이, 예. 그리고는 이제 벗붕자인데요. 두 개의 글자로 결합돼서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산이 무너지다 이런 의미에서 무너질 붕자로 만들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벗붕자는 무너지는 거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래서 한자를 만들 때 이렇게 하나의 음을 빌려와서 쓰기 위해서 단지 이것은 하나의 발음 기호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표현 문자 영어에도 발음 기호가 있듯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음 기호처럼 쓰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형성 문자의 특징입니다. 자, 산이 무너지다 이런 뜻에서 붕자를 썼는데요. 이게 이제 벗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달 두 개가 어떻게 벗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달이 아니라 꿰를 관자가 두 개가 모여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꿰를 관자입니다. 자, 이게 끼고 있는 게 실이죠. 여기 네모난 두 개가 사실은 그 조개를 꿰은 것입니다. 원래 요게 조개가 5개 꿰은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요 꿰을 관자가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10개의 조개를 실로 꿰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조개가 여러 개가 무리가 져 있다 해서 이것이 무리 또는 어떤 벗으로 그 의미가 확장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자형이 어떤 그 모양을 위해서 이렇게 달월자로 이렇게 자형이 변경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은 참 한자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산이 무너지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무너질 붕자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자가 있네요. 두 개로 나눠보면은 자, 흙이 무너지다 그런 뜻에서 무너질 괴자를 쓰고 있는데요. 요것은 그 회자입니다. 그리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회자인데요. 회자의 음이 이렇게 괴로, 음이 이제 전음이 된 것이죠. 음이 굴러서 새로운 이름으로 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립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가만히 분석하면은 여기 보면은 눈목자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눈목자가 원래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요것은 이제 눕혀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물숫자의 모습이죠. 이렇게 쓰기는 모양이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물숫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물이 나오는 건 뭐죠?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또 슬플 때 그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을 간절히 그리워할 때 그때 흘리는 눈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오대자가 됩니다. 흐르는 눈물을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눈물이 옷을 적신다 이런 뜻에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워하다는 뜻을 이런 글자를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창의력, 상상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한자란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을 때 사실 문자의 한자의 맛을 우리가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글자를 오래 수천 년 동안 사용해왔던 우리 민족의 두뇌가 좋은 것은 사실 우연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한자를 이렇게 붕괴 이렇게만 공부하게 되면은 사실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마치 우리가 수박을 사서 껍질만 먹고 속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마찬가지일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공부할 뿐만 아니라 단어를 한 글자씩, 한자어를 한 글자씩 우리가 분석해서 그렇게 공부했을 때 우리가 어휘력이 사실은 향상이 되면서 우리의 사고력 또 특히 이제 창의력이 아주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속도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붕괴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 사전은 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한자만 변기가 되어 있고 뜻은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자 자체가 죽은 문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속도사전은 이렇게 훈을 붙여놔서 한자 자체의 뜻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너질 뿡, 무너질 괴. 어떤 뜻이라고 했죠? 허물어져 무너짐. 이렇게 허물어져서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영어 단어까지 이렇게 또 설명을 써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에서 영어 단어를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글과 한자 그리고 영어 단어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더 쉽게 또 재미있게 또 영어 단어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속뜻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허물어져 무너진. 그래서 산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진다. 이런 뜻에서 그래서 땅이 무너진다라는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절벽의 흙이나 언덕의 흙이 무너져 내리는 걸 우리 자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본따서 우리가 흙이 무너지다. 특히 이제 절벽의 흙이 무너지고 언덕의 흙이 무너진다. 그런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방사선 원소가 방사선을 내며 다른 원소로 바뀌는 것 현상 이렇게 되어 있나요? 방자라는 것은 이제 놓을 방자입니다. 이렇게 놓아주는 거죠. 사는 이제 쏠사자인데요. 선은 이제 줄선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부채살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바로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 바퀴살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죠. 네, 그걸 바로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분계란 한자에 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